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어제 한 댓글을 보니까 전문가인 척 하지 마라 라는 글이 있었는데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를 하는 것 뿐이고요. 예전에 글로서 이제 표현을 했던 게 블로그가 되고 사진으로 표현했는 게 인스타그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유튜브인 것 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존재예요, SNS는. 저는 증권사 출신이고요. 이제 군대 전역하고 이제 23살 때부터 해서 이제 20년이 넘었죠. 그렇게 주식을 하면서 계속 기업 분석하고 경제 지표 등을 분석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좀 잘 맞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제 방식대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해주시는 거고, 아닌 분들이 이제 싫어요를 누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매체를 이용하는 것 뿐이니까 이거를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제가 주식 영상이나 강의를 할 때 주로 하는 이야기가 저 믿지 말라고. 네, 저도 당연히 틀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틀릴 때를 대비해서 해지를 해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이 가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냥 저는 이 유튜브 또는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저는 원래 했던 일이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했었으니까 이제 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어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재테크를 하든 하시는데 정말 공부가 많이 되고 정리를 하게 되면서 본인의 실력이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달 초에 대구시에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동성로 상권 무너졌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동성로 르네상스를 하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 동성로겠죠. 그런데 동성로는 상업지라서 거기에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임차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투자를 할 만한 곳, 그러니까 주거지, 주로 아파트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주거지로서의 투자를 할 만한 또는 수혜를 보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저는 여기라고 봐요. 제가 부동산 강의나 또는 유로 상담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사라고 하는 지역이 대구 사동이에요. 그러면은 열의 아홉은 여기 너무 비싸다, 다른 데 없냐 라고 하면은 바로 이 지역, 태평로 찍어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의아해 하세요. 왜 여기를 지금 개발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 앞으로 인프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격도 최근에 좀 올라서 메리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거 가격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가 앞으로 개발이 계속될 지역입니다. 그 근거가 대구시 2030 기본 계획을 보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먼저 동성로 프로젝트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중앙파출소 건물 철거한 뒤에 랜드마크로 재건축할 예정인데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서 미디어 아트가 가능한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좀 뻔하죠. 우리 신세계백화점 본점 가면은 앞에 LED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린 크게 해서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이 이제 캠퍼스타운으로 도심 공실에도 통합 강의실 조성해서 운영하는 계획인데,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교들 다 모으고, 또 북송로 쪽에 가면은 대구 행복기숙사라고 제가 작년이었나?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과 연관시키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동성로, 북성로, 서성로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유럽풍 노천 카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대구 북성로에 가면요, 적상 가옥이 많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 목조 건물로 되어서 그 시절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일제식 적산가옥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일제, 비록 그 치하의 강점기 시대지만은 일본이 가장 먼저 대구역에 들어서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철도 노선을 통해서 이제 물류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군인들도 이제 주둔하고 상업지로서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이 들어왔는 그런 그 주춧돌인가 그것도 있고, 여튼 그런 스토리가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으면은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와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꾸미고 관광거리로 만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해할 동성로 르네상스가 왜 태평로에 혜택을 주느냐는데, 자, 2030 대구도시 기본 계획안이고요. 이게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그렇다면 실제 검토하고 만들어졌는 거는 한 2018년부터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2030년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안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요. 자, 동대구하고 서대구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 도심이라고 있어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요, 기차역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동대구 거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예요. 서대구 거는요, 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선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뭐 현풍하고 이쪽으로 다 이어지게 되고, 그렇다면은 거기는 이제 주거지보다는 공장을 운영하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적으로 도움이 되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지보다는. 그렇다면은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저는 태평로, 대구역을 중심으로 있는 그 태평로 라인도 보고 있고요. 문화 중심으로 벌써 관광지 개발까지 염두에 둔 곳이죠. 이를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광역문화로 해서 대구 도심을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최소 2020년 이전에 대구시에서 개발하겠다고 계획한 것을 이름을 살짝 바꿔서 정책을 내놓았는 거죠. 대구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거 내용 세세하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태평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거고 인프라가 들어설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대구의 핵심적인 기차선이 존재하고요, 주거진 아파트가 들어서고 관광 정책이 들어섬에 따라서 노후화된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곳이 태평로예요. 그래서 태평로가 저는 앞으로 계속적인 새로운 인프라가 들어설 곳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자료고요. 이거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보여드렸었죠. 태평로일 때고 계속 개발될 거라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냥 현재의 모습만 확인하고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니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제가 사전에 제시했던 태평로에 대한 청사진에 대한 의심들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개인적으로 전 투자는요,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그거는 추후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때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 바로 할 생각은 없어요. 사무실도 이전 관련해가지고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게 좀 완료가 되면은 그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오늘 영상도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